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근수축에 이어서 근수축에 사용되는 에너지 에너지 공급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축에서 에너지 어떻습니까? 에너지 어떻어 이거? ATP 어떻어? 근수축하는데. 예, 머리가 이거 이렇게 활주 운동할 때 그때 쓰고 또 언제도 쓸 거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가 언제 필요할까? 여기 보면 근소포체에서 이 안에 칼슘이 많다는 게 기본 전제지. 그래서 여기 뭐 RYR 리셉터가 있어갖고 이게 열리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에 뭔가의 농도가 많아. 이거 무조건 에너지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양쪽은 무조건 똑같아. 확산이든 삼수든 간에 근원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양쪽의 농도가 동일해질 때까지 뭔가 일을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비상식적으로 이쪽이 많아. 이건 무조건 여기 펌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몸 어디에서든지 한쪽에 특별한 뭔가가 쌓여 있어. 그럼 펌프 무조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소포체에서 칼슘을 이렇게 퍼올리는 펌프가 있어요. 요것도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요거 활주 운동하는데 요런 거 만드는데 에너지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의 소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크레아틴 인산이 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 이게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면서 이 인산기를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ADP한테 줘서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아틴 인산은 그냥 보조 배터리 같은 거죠.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크레아틴으로 바뀌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크레아틴 인산의 양이 세포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략적으로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10분 미만으로 사용할 정도, 우리가 운동을 빡세게 하면 1분 미만으로 사용할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으면 좋은 이유는 갑자기 우리가 운동을 자 이제 30분 뒤에 열심히 해야지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또 뭐가 날라오면 피하고 이러다 보면 갑자기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이 회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ATP 어느 세월에 만들어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쓰고 그 사이에 회로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에너지로 충당하는 거죠. 초창기에 짧은 순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조 배터리. 두 번째는 ATP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어요.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ATP 만드는 방법이 뭐야? 생투에서 배운 거. 예, 호흡. 그러니까 해당 과정하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만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 경로가 있을 거고요. 산화적 인산화 경로가 돌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AT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이 방식은. 그리고 노폐물이 뭐가 생기지, 이거? 산화적 인산화 경로 다 돌리면 완전히 산화되면 뭐가 나와? 예, CO2하고 물이 나오죠? 이건 해롭지 않지, 둘 다. 해로운 아이들이 아니죠. 물은 그냥 내가 쓰면 되고, CO2는 열심히 순환하는 혈액 따라서 그냥 바깥으로 방출하면 되는, 그렇게 크게 위독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가 없는 노폐물이 생기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대신에 산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산소 호흡보다는 느리겠죠. 왜냐면 단계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죠? 세 번째는 뭐가 있을 거냐면, 무산소 호흡 경로가 있을 겁니다. 무산소 호흡 경로. 요거는 산소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ATP는 얼마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노폐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사람 몸에서는 젖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젖산이 세포 바깥으로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 물질도 아니고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해를 줄 수 있는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가 남아있는 이유는 얘보다 빠르다 이거죠. 빠르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이거 금방 다 써버리면 이거밖에 없는 거지. 산소 공급 안 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상황은 여러분이 숨 쉬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필요로 하는 산소 요구량을 채워주지 못하면 무산소 상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숨을 핥아거려도 몸에서 필요한 산소량을 다 공급해주지 못해.
그러면 세포들마다 순간적으로 무산소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무산소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큰 힘을 요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혈액순환을 통해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는 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뭐 산책, 러닝 뭐 이런 거. 근데 러닝도 누군가에게는 무산소 운동이 될 수 있겠지? 그죠? 그 사람이 운동 능력이 딸려가지고 충분하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똑같이 러닝을 해도 얘는 유산소, 나는 무산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리배에 있는 모든 운동은 다 무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해가 없는 게 유산소 운동. 알이 밴다는 얘기는 이런 게 생긴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알이 밴 부위는 무산소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니다. 에너지를 얻는 경로가 요게 다예요. 크레아틴 인산, 산화적 인산화 경로, 해당 과정이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무산소 호흡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죠. 산소가 없을 때. 무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해당 과정을 끊임없이 돌리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NAD 플러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피루부산한테 NADH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그냥 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전자를 받은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는 거고. 그죠? 에너지 온 소스 간단하죠? 그러면 금피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피로. 자, 금피로는 근육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 아니고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상황에 오는 근수축 기작에 심각한 저해가 일어나서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금피로인데 금피로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모든 원인은 직접적인 건 하나야. 그지? 이것 때문인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일어나게 하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설명이 지지부진하고 복잡하고 깔끔하지가 않아. 잘 모른다는 거야. 설명이 간단 명료하고 깔끔해.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많이 밝혀져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물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죠. 거의 다 몇몇 가지의 단서만 제안을 해놓으면 아주 심플하게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학문이 되는 거죠. 깔끔한. 생물은 아직 뭐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지부진해. 막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막 이러는데 이게 또 한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게 모든 게 다 통일이 되면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아름다운 사람이 나와갖고 통합을 할 수 있으면 깔끔해지겠죠. 모르는 거면 몰라. 근데 모르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중추신경계 피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 피로가 있는데 중추신경계 피로 같은 경우는 뇌에서 명령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뇌에서 명령. 뇌에서 근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물질이 신경 자극을 따라서 근육으로 가서 근육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로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단순 반복되는 현상들이 계속 지속될 때, 지겨울 때, 막 이럴 때 더 움직일 수 있는데 못 움직이게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게 만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여기 100바퀴 뛰라고 해봐. 몇 바퀴나 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100바퀴 뛸 수 있거든요. 뛸 수 있는데 한 30바퀴 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쓰는 거. 이걸 누가 명령 내리냐면 근육에서 만약에 멈췄으면 그냥 섰어. 서서히 쓰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멈췄다고 그냥 쓰러져 버렸을 겁니다. 근육이 수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천천히 멈추잖아. 그게 뭔 얘기야? 뇌가 이제 그만하자. 이거에 여러분들이 수능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뛰려고 그러면 안 돼. 내 몸은 이제 안 돼. 이렇게 판단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피로는 그런 것들이죠. 단순 반복되고 지겨운 거. 그렇죠? 막 삽질을 2000번 해봐. 이런 것도 막 금방 지겨워지겠죠. 이렇게 푸다가. 잡초를 3000개 뽑아. 이런 거. 뭐 금방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다 여기서 오는 것들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중추신경계 피로를 극복하는 방법을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4점 훈련이라는 걸 끊임없이 해. 4점이 이제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그 한계를 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괴물이 되는 거야. 한계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데 엄청 가혹하지.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 뭐야 스케이트 타고 막 이렇게 껴드는 거 뭐지? 우리나라 쇼트랙. 쇼트랙 선수들이 우리나라 쇼트랙이 최강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하체의 안정성에서 원인을 찾아요. 우리나라 이제 잘 밀어도 안 밀리고 사이로 쏙 잘 껴들고 이게 이제 하체 힘에서 나오는데 그 하체 힘을 단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쓰는 방법이 있어. 다 공개돼 있어 전 세계에. 근데 아무도 못해. 우리나라밖에 못해. 그런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발 신지 않고 자세를 잡는 훈련을 해.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돌 때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죽을 때까지. 하루에. 예. 이걸 계속 반복해 매일. 그러니까 이 자세로 음악 듣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 훈련 영상 찍는 거 보면 애들 다 울고 난리도 아니야. 이거 5분 더 못 버티면 너 태릉에서 나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빨 꽉 깨물고 혀 깨물고 막 하면서 버티는 거야 그냥. 처음에는 그 버티는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요.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거를 못하게 하니까 억지로 버티면서 중추신경계 이 피로 한계를 뒤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쪽이 끝나면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발 또 하고 이쪽 끝나면 다시 이쪽 발 또 해. 그걸 하루에 8시간씩도 해요. 죽겠죠? 다 알아. 이거 하면 이게 허벅지 이만해지고 강해진다는 걸. 근데 아무도 못하죠. 근데 그런 걸 해낸 사람들은 어떤 걸 갖고 있겠어? 어지간히 힘들면 에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피로감을 월등히 뒤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신적인 피로감이 운동할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그 포기 한계에 대한 사점도 운동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운동으로 극복하는 여러분의 한계가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운동 잘하는 애들 또 공부시키면 또 최고급 선수들은 막상 공부시키면 공부 잘해요. 잘 포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시간 공부 이 정도 하면 쉬어야지. 근데 그런 애들은 8시간, 10시간 해도 좀 더 할 수 있겠는데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맘 먹으면.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면 운동으로. 근데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쉽진 않겠죠. 자, 말초신경계 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저장이 고갈났다. 저장된 에너지 다 썼다. 그래서 세포 안에 ATP를 만들려면 일단 포도당이 있든 크레아틴, 인산이 있든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급되는 양보다 소모되는 양이 크면 순간적으로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ATP를 못 만들고 그러면 쓰겠죠.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얘기잖아요. 그죠? 뭐 가솔린 떨어지면 자동차 쓰는 거랑 똑같죠. 네. 이래서 쓸 거다. 뭐 별로 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거. 뭐 없으면 쓰겠지. 근데 이거 말고 무기인산의 방출 때문에 금피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오신 머리에서 미오신이 이렇게 있고 미오신 머리에서 ATP를 써서 ADP와 무기인산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엄청나게 많은 미오신 머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인산들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한 세포에서 무기인산의 농도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미오신 머리에서 ADP와 인산을 떼내야 다시 얘가 원위치로 가잖아. 근데 이쪽에 무기인산의 농도가 많아지면 무기인산이 떨어지는데 저항이 걸리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속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는 스트로크 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무기인산이 어떤 것도 하냐면 얘가 칼슘 이온하고 결합해서 인산칼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온을 없애버립니다. 칼슘을. 그럼 어떻게 돼? 근소포체에서 칼슘이 나와도 이 칼슘이 인산하고 결합해서 그냥 불용성 염이 돼버려. 그럼 뭐야? 칼슘의 농도가 낮아지니까 트로포닌에 달라붙는 칼슘의 양이 적어지고 그러면 트로포미오신이 벗겨져야 되는데 안 벗겨져서 근수축의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꽤나 논리적으로 그럴싸한 아름다운 요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칼슘의 누출 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근소포체가 있고 칼슘이 나가면 100개가 나가면 100개가 다 들어와야지. 그래야
문제가 없는데 100개가 나가면 한 90개밖에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칼슘이 2+기 때문에 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어려워. 어려운데 불가능하지 않아. 그죠? 그냥 어려운 거지. 잘 안 일어나는 거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으로 그냥 확산으로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확산돼서 다시 못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뭐야? 이 탱크의 칼슘의 농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짧은 순간에 극도의 힘을 가하는 운동을 막 하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앵꼬가 나서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면 문을 열어도 나오는 칼슘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근수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걸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농도 증가. 즉 pH가 내려간다는 얘기죠. 운동을 빡세게 하면 pH가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PFK를 저해. 이게 뭐냐면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스. 이거 어디 쓰는 효소인지 혹시 압니까? 이거 해당 과정에서 과당 6인산을 과당 162인산으로 바꿀 때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즉, 근데 pH가 조금만 내려가면 얘가 저해돼. 그럼 해당 과정이 멈춰요. 해당 과정이 멈추면 당연히 산화적인 산화도 멈추겠죠. 그러면 크레아틴 인산 다 써버린 상황에서는 에너지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피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칼슘 펌프를 저해합니다. 요 근소포체에 칼슘을 재흡수해야 여기 칼슘의 농도를 높여놓을 수 있는데 pH가 변하면 이 칼슘 펌프가 저해돼. 그러니까 이 근소포체로 다시 들어가는 칼슘의 효율이 더 떨어져. 그래서 근피로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요는 이거죠. 수소의 농도를 높이는 요인이 뭐냐 그럼? 운동을 하면 이게 높아져서 pH가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이 요인이 뭐냐?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봤냐면은 젖산이라고 본 거죠. 왜냐면 무기호흡에서 젖산이 생기니까 산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온화되면서 H+를 낼 거고 이게 많아지면 이게 높아질 거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젖산이 이런 걸 한다고 얘기했어.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젖산이 pH 농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는 반대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근피로가 심한 어떤 그 세포에 젖산을 넣어줬을 때 근육 운동이 촉진되는 결과들도 실험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젖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젖산이 아닌가 봐. 예. 그리고 그냥 세포에다 젖산을 넣어줬을 때 pH가 생각보다 많이 안 변해. 얘가 강산이 아니라서 이온화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조금씩 나오는 건 몸 안에 이 세포 안에 있는 완충 용액들이 적절히 처리해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안 변해. 그냥 젖산이 아닌가 보다. 근데 완벽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는 요새는 옛날에는 젖산을 강조했는데 최근 책들은 수소의 농도 증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농도 증가가 수소의 농도 증가가 생기는 증상을 산혈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피가 산성이 되는 병. 그래서 이거의 농도 증가가 이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고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근피로가 생길 거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젖산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젖산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최근에는 수소의 농도 증가를 강조해서 왜 누가 이거를 일으키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운동하면 pH가 내려가는 건 확실합니다. 아직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닌 것 같다.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근피로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게 뭔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복합적 요인이라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의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요인이 복합적이면 그걸 다 고쳐 못 고친다는 얘기야. 그게 뭔 얘기야? 해결할 의지도 어떤 원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인을 찾을 때 복합 요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요인을 줄여야죠. 근데 이제 이쪽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운동생리학이잖아요. 운동생리학. 그래서 운동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좀 더 빠르게, 좀 더 파워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가제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인구가. 모든 운동선수들, 운동선수 코치들, 그 다음에 그걸 연구하는 석박사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 좀 더 밝혀져야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누군가 이걸 깔끔하게 정리해서 뭔가 회로도 같은 걸 그릴 수 있으면 노벨상 타겠죠. 왜냐면 어마어마한 인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약 하나 먹으면 몸이 아프지 않아요. 이 약 하나 먹으면 축구를 4시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겠지? 그죠? 나올까마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연구해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얻어지는 결과, 그 다음에 근육의 구조를 가지고 조금씩 연구하는 거, 이것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신발, 축구화, 운동복, 그 다음에 운동화, 아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막 쪼고 막 뭐 밴드 같은 거 막 나오고 이런 게 아니야. 근육의 수를 한 가닥이라도 줄이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있는 거야. 그래야 적은 에너지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달리기도 점점 빨라지고 높이뛰기도 점점 높아지고, 그죠? 축구에서 공 날아가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할 수 있는 거야. 사람 똑같은데. 사람이 진화해서 막 더 세지고 이런 거 아니지. 과학기술이 진화해서 그걸 커버 쳐주고 있는 거죠. 수영도 그렇고 달리기 속도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관심 있으면 이쪽 분야에서 열심히 활약해 주시면 또 압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분야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크게 속근하고 지근이 있습니다. 지근을 다른 말로 서근이라고도 부릅니다. 빠른 근육과 느린 근육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미오신 머리에 ATP 분해 요소가 있어서 ATP를 분해하면서 이게 활주 운동을 하잖아요. 이 ATP 분해 요소의 활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활성이 높아가지고 분해가 빨리 일어나면 속근.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ADP와 인산으로 빠르게 변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초당 움직일 수 있는 횟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속근은. 서근은 이 속도가 속근보다 느린 겁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느린 게 아니고 그냥 속근보다 느린 거야. 예. 둘의 차이가 있고 속근과 지근은 태어날 때 어떤 비율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게. 근데 속근과 지근은 아무리 운동을 뭘 어떻게 해도 변환이 안 됩니다. 갖고 태어나는 걸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야. 이 속근과 지근의 비율, 함량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빠른 놈, 오래 뛰는 놈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율이. 왜 정해져 있어야 되냐면, 속근이려면은, 얘가 이제 빨리 뛸 수 있으려면 여기에 관련되는 뉴런들이 광통신이 깔려 있어야겠죠. 빠르게 계속 자극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라인이 깔려 있어야 될 거고, 지근은 거기에 비해서 좀 느린 라인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경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이 비율은. 운동을 뭐 어떻게 해도 속근과 지근의 비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근은 다시 유산소성 속근과 해당성 속근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에너지 원을 요거는 세포호흡 통해서 그러니까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쓰는 속근이란 얘기고 이거는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속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겠어? 요건 에너지를 많이 낼 수 있겠죠? ATP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단계가 짧으니까 빠를 수 있겠죠? 예, 이건 좀 더 지속할 수 있고 이건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속근이지만 그러면 여기 보면 속근이 이런 상태니까 뭐가 다르냐면 이쪽은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 혈관 없어도 돼? 산소가 있어야 산화적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TP를 만들어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얘가 좀 더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소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하는 물질이 또 있어요. 이 근육 안에. 그게 뭐냐면은 미오글로빈입니다. 이건 산소와 결합하는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산소를 잘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미오글로빈이 있는 세포의 색깔, 이 미오글로빈의 색깔이 적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속근은 혈관이, 그리고 여기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있겠죠. 산화적 에너지 내야 되니까. 세포호흡 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은
산소를 쓰지 않아. 그러니까 혈관이 발달되지 않는다는 게 혈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으면 양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죽겠지. 그게 아니고 이거보다 덜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미오글로빈 필요해 안 필요해? 산소 안 쓰는데 산소 저장하는 미오글로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미오글로빈도 없어. 그래서 이쪽 근육은 색깔이 뭐가 되냐면은 백색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흰살이 있고 붉은 살이 있죠. 그 차이가 여기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보통 같이 갖고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 닭다리 먹을 때 닭다리 그 표면의 색깔이 어때? 하얗죠? 예, 하얗고 그 안쪽 뼈에 붙어 있는 살 색깔 어때? 그게 보통 여러분들은 피가 덜 빠졌나 보다 에이씨 하고 먹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쪽 근육은 미오글로빈이 들어있는 요 근육인 거야. 바깥쪽 근육은 요 근육인 거고. 그죠? 둘 중에 하나로만 있는 것보다 둘 다 갖고 있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걸로만 갖고 있으면 뭐야? 오! 놀라면 닭이 팍 날아가는데 계속 쫓아가면 금방 지치겠죠. 요 근육으로만 돼 있으면 오! 하면서 잡으면 잡히겠지. 그리고 오래 파닥거리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갖고 있어야 적절하게 도망가면서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느리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근육들이 지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다 산화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혈관 잘 발달되어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 얘가 좋은 점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소모 속도도 낮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지구력에 관련된 근육이고 이거는 순발력에 관련된 근육이죠. 사람마다 나이 때부터 타고 태어난 게 달라가지고 단거리 잘 뛰는 놈하고 장거리 잘 뛰는 놈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동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똑같이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긴 어려워요. 그 100m 달리기 잘하는 애 누구야? 지금 은퇴한 아저씨. 예, 우사인 볼트. 그 아저씨 보면 속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터무니없이 높고 근질 자체가 일반인하고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10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걔가 3시간 운동하는 게 근육이 더 빨리 붙습니다. 그리고 빨리 붙고 필라멘트가 튼튼하고 강하고 스트로크의 힘도 세. 그래서 운동으로 똑같이 근육이 생겨도 낼 수 있는 파워가 달라요. 세상은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빨라. 그냥 빠를 수밖에 없게 태어난 거야. 그죠? 엄청난 아저씨죠. 그리고 그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몸이 좋지. 몸이 좋은 게 그 사람들은 철저히 무산소 운동을 하죠. 100m 달리기 할 때 숨 안 쉬지. 걔네들 숨 안 쉬고 뜁니다. 그냥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서 과호흡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산소 딱 담고 입 닫고 그냥 쭉 갑니다. 왜냐면 9초만 참으면 되잖아요. 숨 9초 참으면 그냥 도착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한꺼번에 몰아쉬고 그리고 근육이 파워풀하니까 이 직경이 굉장히 크고 이 다발이 많아가지고 두껍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적으면 오히려 100m 달리기나 200m 달리기에 불리하죠. 왜냐하면 가속이 안 붙죠. 몸무게가 있으면. 그래서 200m 달리기가 100m 달리기보다 빠르지. 100m 곱하기 2한 것보다 200m가 더 빠르죠. 그게 이제 가속 한번 붙으면 간다 이거지. 근데 400m, 800m 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그 정도의 지속력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좀 다릅니다. 그래서 100m 빠른 사람이 200m, 400m, 800m, 1500m를 다 빠르게 뛸 수가 없어. 달라 쓰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우사인 볼트는 꽤 여러 개에서 1등한 거 보면 괴물이죠. 그냥 괴물입니다. 좀 달라 좀. 그래서 이거 보면 근육을 분석을 하면 실제로 이게 적색근하고 백색근의 비율 자체가 다르죠. 비율 자체가 다르고 속근과 지근도 다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궁금하면 연구소 같은 데 의뢰하면 아마 이런 걸 알려줄 텐데 알아서 달라질 건 없으니까 뭐 그렇고 속근과 지근은 날 때부터 타고 태어나고 이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속근 내에서 이 두 개의 근육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달라져. 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무산소성, 순간적인 파워를 낼 수 있는 것들 운동을 많이 하면 이쪽 근육의 비율이 좀 더 올라갈 거고 그렇다고 0이 되진 않습니다. 이게 다 가지고 있는데 비율의 함량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을 막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옆에 과학자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기에 최적화된 근육의 함량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운동 스케줄을 짤 때도 그런 걸 늘릴 수 있는 운동 스케줄을 짜주고 음식도 그런 걸 먹었을 때 최적으로 근육이 만들어져 있는 음식 식단을 짜줘요. 쉽지 않죠. 같은 축구를 하면 그러면 근육이 다 똑같냐? 아니야. 스트라이커하고 수비수하고 골키퍼하고 쓰는 근육이 달라서 이 비율의 함량을 다르게 조절합니다. 장난 같지만 굉장히 민감하고 그 민감함 때문에 5cm, 7cm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5cm, 7cm 정도 차이가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굉장히 극명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도 뭐 그런 데 가면은 지금보다는 꽤 여러 방면에서 빨라질 수 있죠. 그리고 물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붙죠. 운동선수들한테. 그래서 그 비디오 보면서 분석하는 게 다 그거잖아. 각을 어떻게 하고 접촉면을 어떻게 하고 이때 근육을 어떻게 틀어야 그 가지고 있는 이 필라멘트의 최대 장력을 이용해서 파워를 늘릴 수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세를. 근데 사람마다 근질이 다르고 근육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은 자세를 쳤을 때 똑같은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가 다채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꽤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근육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